돈을 넣어라.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면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소유권 등기가 정확하게 갈 거다. 그 말 믿고 무궁화신탁 계좌에 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돈이 총 6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여러분들 낸 그 돈 가지고 도시기금 채무 지하 가지고 건저당권 말소하는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군산 하나리움하고 무안 하나리움에 임차인들 보증금 내주는데 쓰고, 무궁화 신탁 보수로 1년에 4억 원씩 쓰고, 아이캔둔이 SL R&D니 하는 유령 업체에 분양대행 수수료로 12억 원을 쓰고, 자기네들 운영비 쪽으로 또 쓰고, 이렇게 62억 원을 홀라당 다 쓰면서 우리 입주민들 그 건저당권 말소하는 데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했지요. 다들 알다시피 신현선, 강현신, 신순매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형사 문제고, 민사로 여러분들이 낸 계약금하고 잔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구종거는 깡통이 됐기 때문에 돈이 있는 무궁화 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우리가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왜 우리 육아 하나리움 입주민들 돈으로 군산 하나리움하고 무안 하나리움 입주민들 보증금 내주는데 쓰고, 왜 우리 입주민들 건저당권 말소하는 데 써야 되는 돈으로 먼저 안 쓰고 무궁화 신탁 너그 보수로 1년에 4억 원씩 받아 챙기가고 그랬느냐. 두 번째로 무궁화 신탁 너그가 하나리움 우리 육아 하나리움 엘리베이터에다가 자금관리 투명하게 할 거라고 공고문 붙이고, 우리 입주민들이 전화할 때 건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돈은 묶어 놓는다. 지구가 돈 돌라고 해도 돈 주는 거 아니다. 입주민들 피해가 없게 할 거다. 그런 대답까지 너가 다 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로, 너가 군산하고 무안에서 보정사고 터지고 지구 곧 망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신탁계약 체결해가지고 1년에 4억 원씩 신탁 보수 받아 처먹으려고 우리 입주민들 지구하고 짜고 입주민들한테 계약금 잔금 돌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행위들은 지구의 사기 행각에 너가 가담한 거니까 무궁화 너도 손해배상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1심 판사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첫째, 입주민들이 계약금 잔금 준 거는 지구하고 계약에 따라가 준 거 아니냐. 계약서에 계약금 잔금 주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에 따라 준 거니까 그게 무슨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무궁화하고 지구하고 신탁계약 체결한 거 보면 육아 하나리움 뿐만 아니고 군산 하나리움, 무안 하나리움도 전부 다 신탁재산으로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아 하나리움 입주민들이 낸 돈이라 할지라도 다른 군산이나 무안 입주민들 임대차 보증금 내주는 데 썼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셋째, 지구하고 무궁화 신탁 사이에 신탁 자금관리 계약에 보면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첫째 보증금 반환하는 데 먼저 쓰고, 둘째 무궁화 신탁 보수 챙김 묻는 데 먼저 쓰고, 우리 입주민들 도시기금 채무 변제해서 건저당 말소하는데 돈 쓰는 거는 후순위로 돼 있다. 그래서 선순위로 보증금 내주고 무궁화 신탁 신탁 보수 챙겨가는 것은 신탁 계약에 정해진 대로 한 거라서 적법하다. 넷째, 지구하고 무궁화 신탁 사이에 신탁 자금관리 계약에 보면 자금 집행 순위는 지구하고 무궁화하고 협의해서 짝짝꿍해서 그 순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구가 자금 요청을 해서 무궁화가 돈을 내준 것일 뿐이니까 무궁화한테는 어떤 책임이 없다. 넷째, 무궁화는 지구하고 자금 관리 계약을 한 것이지 입주민들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입주민들한테 무궁화가 돈을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입주민들 건저당권 말소하는데 돈을 제일 먼저 쓰겠다, 그런 각서라도 한 장 써준 거는 없다. 공고문을 붙이고 무궁화 직원이 입주민들 전화 왔을 때 건저당 말소할 때까지 돈을 막아 놓는다, 입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지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사기죄 형사사건에서 지구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무궁화 임직원들은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무궁화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거나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장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계약에 따라 가지고 계약금 잔금을 준 거니까 이거는 적법한 거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게 지구하고 우리 입주민들하고 계약이라는 거 그 자체가 사기라고 판결이 나서 신현선하고 정부 형사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로 봐야 될 건데, 그 무효인 계약에 따라 돈 준 거니까 유효하다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구하고 무궁화 사이 신탁 자금관리 계약 첫머리에 보면 이 계약에서 관리해야 되는 돈은 육아 하나리움 입주민들이 낸 돈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 입주민들이 낸 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약에 적힌 내용이니까 당연히 육아 하나리움 아파트에 한해서만 쓰여져야 되는데, 그거를 군산 하나리움이나 무한 하나리움에 갖다 쓴 거를 어떻게 유효하다고 본 건지, 이거는 판사님이 신탁 자금관리 계약을 제대로 해석한 건지 심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3개 아파트가 다 신탁 재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래 돌려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많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리움 아파트는 이미 분양전환 승인이 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 분양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신탁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탁은 향후 처리해야 될 법적인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아파트에나 하는 거지, 이런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신탁 계약 자체를 하는 예가 없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신탁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4억 원씩 돈을, 우리 입주민 돈을 빼먹는, 이게 어떻게 지구의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이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핵심인데, 1심에서는 무궁화 직원들은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무궁화가 어떤 불법 행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사실 무궁화가 자기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임죄로. 왜 무궁화가 자기 직원들을 고소했냐 하면, 우리 입주민들로부터 이런 민사소송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자기들은 발을 빼려고 무궁화가 회사 차원에서 자기 직원들을 고소하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궁화 직원들이 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구의 그 사기 행각에 가담을 하지 않아서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고, 무궁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는 그 직원들이 지구한테 가담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아주 명백히 상세히 드러나 있을 것인데, 그 사건 번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그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그거를 증거로 내고
무궁화 직원이 한 일은 무궁화가 한 일이니까 무궁화가 지구의 사기에 가담한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성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 싶은데 그 사건 번호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박대규 대표가 서울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가르쳐 주지 않다가 우리 1심 패소 판결 나는 날 그날 사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건 번호를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사건 번호를 알게 됐으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공소성부 촉탁 신청을 해서 무궁화가 지구한테 이렇게 돈을 멋대로 내준 그 구체적인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신탁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아파트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1년에 4억 원씩 신탁 수수료를 받아 먹은 그 의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지 싶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당연히 하는 게 맞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무궁화가 자기 면피하려고 자기 직원들 고소한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천군만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궁화에서도 이런 점이 캥겨가지고 1심 변론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법인 율촌을 선임해서 변호사가 4명이 달라붙어서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율촌은 소송에 있어가지고는 김앤장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인인데 뭐 온갖 주장을 다 하고 물량공세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규 대표가 알아온 그 사건 기록만 확보가 된다면 저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어 볼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무궁화를 고소할 생각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사실은 입주민들 대표를 한 10명 정도 해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고소를 했다가 지구가 다 나쁜 짓을 한 거고 무궁화는 고의가 없었고 무궁화도 오히려 지구한테 이용당했다. 뭐 지금도 그런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구가 터뜨린 임대보증금 그거를 허그한테 자기들이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망할 지경이다. 자기들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무궁화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무혐의를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무궁화를 고소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1심 판결이 이렇게 난 마당에는 저희도 신속히 무궁화를 고소하고 오히려 자기가 다 몸담았던 회사한테 고소당한 그 직원들 기록에 대한 증거 제출 그리고 그 직원들의 도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충하면 항소심은 다른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간략한 보고였고요.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심에서 패소한 마당에 저한테 제가 또 항소심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돈인지 잘 알고 있고 매일매일 출근할 때나 저녁에 산책할 때나 다 얼굴을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습니다. 항소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돈인 걸 잘 아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항소심 수임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돈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입니다. 계약금만 납부하신 세대는 7만원 내지 9만원 될 거고 잔금완납 세대는 13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인지대만 부담하시면 항소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무궁화한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뒤집어 엎어 보겠고 또 그럴 자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구한테는 각서를 받고 우리가 낸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약속도 받고 했습니다만, 무궁화하고는 그런 서면 약속을 받은 건 없어서 완전 100%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패소했었을 때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걱정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심 패소했을 때 물어줘야 될 소송 비용이 15만원, 항소심 15만원 그렇습니다. 최대로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좀 작게 나오시 싶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만약에 다 패소하게 되면 3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소송 비용으로 물어줘야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궁화 상대 소송에 대한 말씀이었고, 아주 간략하게 허그 상대 소송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하고 있는 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허그 측에서 부랴부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종결되었던 변론이 재개가 되어가지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재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혹시 재판부 귀에 들어가서 재판부 항소심 재판장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는데 2심에서도 우리 패소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허그가 부랴부랴 낸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줬을까요? 재판부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힌트나 분위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아마 결심을 하고 다시 선고기일을 잡지 싶습니다. 지난번 1심 재판은 군산 재판이 먼저 나는 바람에 억소리도 못하고 우리도 군산에서 패소해서 우리도 따라서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선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주장을 다 했고 정리를 해서 오늘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고, 항소심 참가나 진행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지 될 영역이겠지요.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 그대로 제가 진행하게 된다면 죽을 힘을 다해보겠다, 심려 받지 않겠다, 여러분들 부담하실 것은 그만 한 10만원 정도의 인지송달료뿐이다.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하게 된다면 물어줘야 될 소송 비용은 15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부산은 어떻게 했는데 대법원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나면 부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대구 판결도 영향이 끼칠까요? 큰 영향은 없지 싶은데 나쁜 영향은 안 끼치겠죠. 약간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대법원까지 이기게 되면은 소송 비용을 아마 거꾸로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건 아닌데 그 이제 부산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이기게 되면 대구 판결도 그에 따라가지고 조금 나을 거 아니냐. 허그 상대로는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처음에 무궁화신도에서 우리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1,300 얼마에. 그때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모두야. 우리 사이가 그 사람들 그 무궁화신도에서 나서 계약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사이가 막내 사이가 한 말이, 우리는 하마 돈을 그만 주고 들어왔는데 계약금이 그렇지 필요해서 이가지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약금은 걸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쓰는데 그 계약 날짜 그 날짜를 써달라고 하기는 그 날짜를 못 써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이가 좀 충돌이 좀 있었어. 있는데 딴 사람들 아무 따라오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 내가
차만 사막한데 덮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회사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모르겠어요 그때. 회사는요 어디 있어요? 근데 깡패들이 남자들 굴뚝 같은 사람들 그 무관심들 민명 그 수가 있대. 예. 무궁화 신탁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 계약서 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계약금 하고